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은 밤과 낮이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 스프링 이코낙스여서 사실상 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은 시작됐는데 캘리포니아는 다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캘리포니아에 몰아치는 12번째 폭풍입니다. 이번 폭풍이 지나가면 비로소 화사하고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러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검찰에 형사 기소될 것으로 예상돼 뉴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내일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인 캐런 베스 시장이 내일이면 취임 100일이 됩니다. LA 주민들의 절반이 베스 시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밤 하늘에 정체불명의 불빛들이 수십 초간 비행하는 장면이 목격돼 UFO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기간 수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몰린 마이애미 비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에 잇따르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멕시코에서 14살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해 살해한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 첫 소식은 날씨 소식입니다. LA 마라톤이 열린 어제도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오늘 밤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는 수요일까지 최고 시속 60마일 이상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잠시 주춤했던 비가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인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올 겨울 12번째 겨울 폭풍이 LA 등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전역을 덮칠 예정이어서 남가주 지역은 오는 20일 수요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벤츄라, 산타바바라 등 남가주 지역은 내일 오전 많은 폭우가 쏟아져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전망이며 비가 수요일까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LA 지역은 최대 3인치, 산간 지역은 최대 4인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간 지역은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으며 6,000피트 이상 지역에는 최대 4피트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시속 80마일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LA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은 20일 화씨 63도에서 22일 화씨 57도로 점차 낮아지고 밤 최저 기온 역시 20일 52도에서 22일 46도까지 떨어집니다. 수요일 비가 그치더라도 흐린 날씨가 계속돼 남가주 지역은 오는 25일 토요일경에나 맑은 날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폭설로 폐쇄됐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3주 만인 지난 18일부터 제한적으로 공원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개방되며 진입은 140번 하이웨이와 엘포탈 로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모스크바로 쏠려 있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러시아에 몇 남지 않은 최대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해법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브누코보 제2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은
이후 첫 일정으로 크렘린궁을 찾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환영하고 이달 초 결정된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발표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존중하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는 중국 국가주석으로 재차 선출된 뒤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도착 직후부터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 영내 현안에 대해 의논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도 논의합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이 이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에 합의할지도 주목됩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각국 주요 매체에 대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날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해 2월 중국을 방문했고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제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러시아에 머물 예정으로 내일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공식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뉴욕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우려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을 통해 유력한 공화당 후보이자 미국의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체포될 것이라며 항의하라, 우리나라를 되찾자며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트럼프는 검찰에서 유출된 문서를 봤다며 이 같은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일전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CNN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그를 증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브래그 지검장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입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21일 체포될 것이라고 확신한 만족 즉각적인 징후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와 과거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뉴욕 검찰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우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공공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대로 검찰이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 주변에 집결하자는 주장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겠습니다. 네, LA시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 된 캐런 베스 시장이 취임한 지 내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LA 주민 절반이 이상이 베스 시장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LA 시장에 당선된 캐런 베스 시장이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LA 주민들은 취임 100일을 앞둔 캐런 베스 시장이 시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베스 시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주민 절반 이상이 베스 시장 임기 동안 노숙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포크 대학과 LA타임즈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LA 전역 15개 시의회 지역구에 걸쳐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스 시장의 시정 수행에 대해 50%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라 베스 시장 지지율은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성향 주민들은 찬성 67%지만 공화당 성향 주민들의 지지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베스 시장이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밝힌 노숙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베스 시장이 임기 안에 노숙자 인구 변화 가능성에 대해 17%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조금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62%의 주민들이 노숙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 악화를 예상한 주민은 18%에 그쳤습니다. 한편 개비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전역에 노숙자를 위한 소형 주택 1200채를 건설할 것이며 이 중 500채를 LA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혀 베스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18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상공에는 여러 개의 빗줄기들이 줄지어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돼 UFO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조사 결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무렵 샌프란시스코 밤 하늘에 빗줄기가 떼지어 비행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원형 형태의 미확인 물체가 줄지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미확인 물체들은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방향을 향해 날아갔고 이 현상은 약 40초간 지속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는 이 현상을 놓고 UFO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천체 물리학 센터의 천체 물리학 조나단 맥도웰은 2009년 수명을 다한 700파운드 통신 안테나가 우주 공간으로 버려졌으며 재진입 과정에서 녹지 않은 10% 정도의 쓰레기가 지구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다웰은 통신 안테나 잔해들은 인근 국립공원 주변에 떨어졌을 것이며 이 같은 불빛쇼는 지난 50년간 반복돼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기간 대학생 수천여 명이 몰려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1000여 명이 체포됐던 마이애미 비치 시는 올해도 총격과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의 본박한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아 스프링 브레이크 파티 장소를 인기가 있는 마이애미 비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몰린 마이애미 비치는 총격과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시 당국은 학생들의 총격과 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어젯밤 12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로 통금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통행금지 시간 해당 지역 식당 등의 접근을 금지되며 일부 도로는 봉쇄될 예정입니다. 주민이 아닌 관광객들은 거리에서 호텔 예약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통금령은 지난 17일 밤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데 이어 19일 새벽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발동된 것입니다. 댄 갤비 마이애미 비치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중과 총기류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통금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는 지난해에도 두 건의 총격 사건 이후 심야 시간 통급을 발령했고 2년 전에도 스프링 브레이크 기간에 1,000여 명이 체포되고 수십 정의 총기가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14살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 살해한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The Glory의 현실판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멕시코에서 14살 여중생의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살인 사건이 터져 멕시코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 듯한 잔인한 학교 폭력에 멕시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지난 18일
14살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는 아자하라 아일란이란 여중생으로 지난달 21일 테오티우아칸 사범학교 로스 하구아레스 부설 518 공립중등학교 밖에서 동급생 노마 리즈베스를 불러내 일방적으로 폭행했으며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아일린이 피해자 리스베스의 얼굴을 돌로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리스베스는 지난 13일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학교 측이 아일린의 상습적인 학교 폭력을 알고 있었지만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이 학교 교장은 해임됐습니다. 가해자는 가중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멕시코주 지나칸 테펙에 있는 퀸타델 보스케 청소년 구금센터에서 최대 3년에서 5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가해 학생 아일린을 멕시코판 박연진이라며 드라마 더 글로리와 비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LA는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에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